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1. 한국의 놀라운 과학적 업적으로 미국이 고개를 숙여 도움을 간청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강대국이 보기에 한국이 1등인 이유는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강대국과 서방에서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으며 다급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뒤통수를 쳐놓고 한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이해는 되면서도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선 유럽연합 측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한국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여름 유럽연합은 역사상 몇 안 되는 심각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며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스까지 모자른 상황에 강이 말라붙어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이제 좀 더 빈번해지며 전 세계인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유럽 언론에서는 최근 나사에서 공개된 한국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친환경 사업을 유럽은 물론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완도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푸른 해역에 빗살 무늬와 같은 점들이 퍼져 있는 것이었고 이는 해조류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며 김과 미역 등이 재배된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나사는 한국은 세계 최대 홍조류 수출국이며 그들은 돌김을 양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영국 언론 BBC는 이에 관해서 해조류는 대기에서 탄소를 제기하고 주변 산성도를 낮추기 때문에 환경보건은 물론이고 현재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 제거에도 탁월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 친환경적 사업으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연구기관에서는 전 세계 해양에서 호주의 6배 면적에 해당하는 해조류 재배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후변화를 대처할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의 과학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일부 해역에서만 해조류를 재배해도 그 효과는 무려 미국 농업에서 발생한 탄소 전체를 제거할 정도로 크다며 한국의 해조류 재배 산업을 조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는 그냥 김이 맛있어서 재배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면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기후변화에 획기적이라면 전 세계가 한국의 해조류 양식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팬데믹 때부터 러시아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노하우 전수 및 도움을 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LNG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 발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및 러시아 사태에서 한국의 기술력 등이 실제 유럽의 위기를 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민주진영에서 한국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주의 폴란드와 FA50 48대가 본계약에 들어가며 한국의 방산품 25조 원가량 구매를 실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유럽의 방위를 상당히 미국이 책임지고 있지만 이제 한국이 두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극찬합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재정을 대거 지원해서 한국의 군수품을 구입하며 러시아 방어선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역시 팬데믹 상황에 미국의 진단키트 공급을 비롯해 방역 노하우 제공 등 다양한 도움을 준 바 있으며 또한 격리 상황으로 인해 물류 등이 엉망이 되자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마비되어 버린 미국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미국은 최근 한국에 연달아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일부 채널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상황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는 뜻밖의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대대적으로 역전하면서 미국도 고무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초기에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아온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흐름이 우크라이나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히르키우에
절반가량을 회복한 상황이 나오며 러시아군은 퇴각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달 들어 우리 군은 남부와 동부에서 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다라며 이번 달에 서울의 10배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을 탈환하고 러시아 국경까지 러시아군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도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체계적인 일을 진행 중이라며 인정했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은 러시아가 점점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커다란 징후 중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수백만 발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전쟁 이후 북한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으며 이제 러시아의 탄약이 거의 바닥 상황이 되어서 미사일과 포탄 재고가 사실상 없게 되자 기존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줬으며 러시아와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 북한의 무기 구매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에까지 매달리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군사 관계자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 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북한은 최신 상태의 포탄을 관리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대부분 재고가 매우 오래된 무기들입니다. 러시아가 급해서 구매는 했더라도 제대로 이것이 발사가 되고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의문인 것이죠. 이제 러시아는 상당 부분 전투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쟁에서 후퇴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푸틴의 사임을 건의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CNN에 따르면 러시아의 상테페테부르크 등의 18개국 대표들은 푸틴 대통령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서 푸틴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뭔가 러시아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전쟁은 러시아만 위기는 아니며 우크라이나 역시 고갈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전쟁 후반에 갈수록 러시아를 몰아낼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서방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화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 등장한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 등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이제 그 지원을 주도하던 미국마저 155mm 포탄 등 대거 탄약이 바닥난 상황이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해당 재고를 물색 중이며 이를 생산할 군수 벤더를 긴급하게 찾는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급망 마비 등으로 인해서 일부 군수물자 생산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현재 우크라 전쟁을 위해서 포탄 생산 라인을 신규로 대거 건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군사 채널 등에서는 서방 측과 동맹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은 155mm 포탄이 넘쳐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상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K9의 155mm 자주포를 가동하는 한국의 포탄 재고가 차고 넘칠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은 것은 155mm만 해도 3,000문 이상을 운영 중으로 추정되며 105mm 포탄은 340만 발가량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주포 운영국가답게 K9과 K2 등 엄청난 화력을 쟁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마지막 뒷심발이를 위해 한국을 찾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토 규격을 충족하는 한국의 화력이 짐짓함이 나는 것이 당연한 맥락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군사적인 지원은 매우 신중하며 직접적 지원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끝내야 하지만 군 지원으로 인해 결국 지정학적 위치에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한국이며 추후 폴란드나 기타 지역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러시아와 조선업 협정이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한국이 비우호 국가에 분류되었지만 러시아와 조선업 조약에 협정했다고 기사를 냈는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곧바로 LNG 운반선 건조를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해주에 러시아 조선소 두세 곳에 한국의 LNG 운반선이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보류 중이고
앞으로 전쟁 이후 한국은 북극 프로젝트와도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지원의 직접 개입은 북한을 맞대고 중국까지 있는 마당에 더욱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최근 행보에 무조건적으로 한국이 맞장구를 치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가 상당 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연달아 배제하면서 미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좋을지 유불리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고 서방에서 추가 지원 이야기가 막 나온 시점으로 아직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한국에 무기가 뭐가 있는지 미국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았다고 전해진 바 있었고 실제 LIG 넥스원 등의 방문을 계획하고 한국의 천공 등의 무기가 지금 곧바로 필요하다고 콕 집어 말하는 등 우크라에서 직접 한국에 대해서 무기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국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전쟁이 끝나고 조금만 더 화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제공할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소 어렵더라도 미국이 직접 무기를 생산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괜히 한국이 말려들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며 미국 태도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8월 소비자 물가가 8.3% 상승해 예상치를 상회했고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나오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더욱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동맹들을 쥐어짜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입장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미국의 각종 돌발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주 국방을 하려고 축적한 것이지 이러한 전쟁 상황에 투입하려고 생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다양한 요구를 해오며 다시 한번 도움의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 뒤통수를 맞은 만큼 앞으로 국제정세에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대국이 보기에 한국이 1등인 이유는 우선 이집트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보다 한국과 최근 다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최근 행보는 바로 3조 원 가량의 한국의 원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 것입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사업 개발을 했고 지난 12월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상황이 불투명해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과 이집트의 발주 관련 정보를 파악 분석해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 수주가 그냥 단순한 원전을 수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집트에서 한국의 원전을 결정한 이유가 한국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우선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주를 아프리카에서 이뤄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본래 아프리카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인데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 거의 전체를 식민화하며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언어나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관계가 남아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식민화한 결과로 아직도 스페인 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전 역시 프랑스를 비롯해 중국까지 경합이 치열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며 실제 아프리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자 허브이기도 한 남아공은 프랑스 기술로 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최초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원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국내 원전 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원전 일감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집트가 전통적인 유럽의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을 다 제쳐두고 한국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의문인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한국의 원전 기술 자체가 이제 현지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굳이 유럽이나 다른 기존 선진국들의 기술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일정 부분 앞서는 영역도 있고, 또한 한국의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운용하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원자력 발전 당국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독특하게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들은 한국은 공사 기간을 잘 지킨다라며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집트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한국이 시간에 대해 브랜드화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중국같이 가격이 싸거나 미국처럼 성능이 뛰어난 게 최고 가치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한국과 같이 납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는데, 전 세계 다방면에서 한국이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계약에 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한국의 이러한 정확한 시간표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최근 폴란드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이 36개월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물자를 모두 공개했고 만족하며 25조 원 이상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빅딜이 있으면 항상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으로 폴란드 국방부와 대통령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K9을 692대나 주문했는데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포병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며 도입해도 운용이 문제라고 강력 제기한 것입니다. 항상 마리우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한국산 제품 말고 현재 대안이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폴란드 현지에서는 들여와도 훈련이나 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금주 1차 8조 원의 수출 본 계약이 집행되면서 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FA50까지 싸잡아 비판하면서 F16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돈 낭비라고 평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 방산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마리우시 부총리는 즉각 한국에 병사들을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폴란드 장병들은 10월에 K2 전차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갈 것이라고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K2가 들어올 때 이들은 훈련도 필요 없이 곧바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이런 요청에 유연한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무기를 주문한 폴란드에서는 애초에 이런 요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문을 하면 받을 때까지 그 어떤 아이 과정에 대해 공개하지도 않으며 사전 사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문한 전차 입고 시점에 마치 훈련병들을 모두 한국에서 훈련 가능하게 준비해주며 폴란드의 전력에 누수가 가지 않도록 완벽에 가까운 스케줄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잘 맞춰주자 폴란드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의 하이마스 대신에 한국 천무를 주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며 한국 천무를 주문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마리우시 국방장관은 폴란드 매체와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한국과 상당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미국에 이미 주문했지만 하세월이 걸리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에서는 패트리어트나 다양한 무기를 미국에 주문했다가 거의 못 받거나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는 주문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에 먼저 도착해서 폴란드 당국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 최우선으로 미국이 각종 무기를 투입하면서 운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패트리어트나 하이마스는 러시아 침공 수년 전에 주문했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방산 무기들이 제때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인식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천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이 반영되었고 일정 부분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주문을 안 할 이유가 없으며 양국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국방의 대부분 기반은 미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산은
성능은 우수할지 모르나 납기도 잘 안 지키며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성비 뛰어나면서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한국을 선택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10년이나 고심하면서 결국 한국의 K9 자주포를 2조 원가량을 계약 체결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이집트 또한 UAE 등 이런 나라에서 생각보다 매우 큰 금액의 발주가 이어지자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에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원전의 경우에는 이제 체코와 폴란드에 원전 발주가 기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장점과 성향을 잘 파악해 수주 가능성이 큰 편이며 체코 역시 현지의 현대차나 각종 한국 공장으로 인해 이미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 한국산 원전을 주문하는 데 있어 더욱더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흐름을 전 세계 1위에 해당한다며 보도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한국의 동향을 매우 신경 쓰며 언론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한국 산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 8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 성장률이 최근 5년간 177%에 해당한다며 이는 압도적 1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다 할 방산의 성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웃나라에서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과거 6.25 때 군수 물품을 공급해줬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최고 국방산업국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CNN은 사실상 한국이 방산 4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을 모두 제칠 실질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미국이 군수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이 성장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밀렸는데 한국이 맡아줘 고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무기의 경우에는 미국 동맹인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고 성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제 인도의 경우 휘두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방어체계를 골랐습니다. 인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오래 걸리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자칫 이러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 방산 시장이 팽창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이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분야 1위의 성장을 보였다며 일본 언론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묵묵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누적하고 있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자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이루며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은 믿을만하다며 각종 산업 분야에서 발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